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가 좋은 글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의 대표 비트코이너이죠. 오태민 작가님이 쓰신 글의 한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보았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기회가 없었을까? 라는 쓸데없는 의문을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 비트코인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수백억 원 가치의 피자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다. 비트코인의 첫 거래라고 하는데 피자 두 판을 비트코인 10,000개와 맞바꾸었다. 2010년 당시 라스즐로 하넥스라는 개발자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피자 두 판을 주문하는 대가로 10,000개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로부터 3일 뒤 런던에 사는 19살 제레미 스투디번트라는 청년이 그 제안에 응했다. 제레미는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파파존스의 홈페이지에서 $25의 피자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넥스는 제레미의 비트코인 주소로 10,000BTC를 송금했고 집으로 배달된 피자 두 판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비트코인의 첫 거래 사례로 유명해졌다. 그럼 과연 10,000BTC를 얻은 제레미는 지금 부자가 됐을까? 그는 몇 개월 뒤에 10,000BTC를 고작 $400치밖에 되지 않는 거래에 사용해버렸다. 8배나 이익을 봤으니 당시에는 만족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레미는 2009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청년이라 얼마간이라도 기다려 그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냥 남에게 줘버렸거나 아예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일로 유명해진 제레미는 10,000BTC를 팔아치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이 잊을만 하면 치솟는지라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듯하다. 언론에 소개된 그의 얼굴은 30대 초반이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늙어버렸다.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을 때 장난삼아 채굴했거나 획득했다가 제레미처럼 거부가 될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들이 질비하다. 실제로 제임스 하웰스라는 영국 청년은 2009년부터 직접 채굴해 모은 비트코인 7,500개를 그때 사용한 컴퓨터를 폐기해버리는 바람에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다. 몇 년만 기다리면 1%의 확률이라도 수백억 원이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관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제임스는 지금도 해당 도시의 쓰레기 매립지를 뒤져가면서 컴퓨터를 찾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가의 투자를 받아서 쓰레기 매립장을 본격적으로 뒤지게 허락해준다라는 조건으로 컴퓨터를 찾게 되면 회복한 비트코인의 일부를 그 시에 기부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기도 했다. 강연장에서 이 두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 청중들이 즐거워한다. 남이 잘 되는 모습보다는 불행한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할 만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두 청년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지적 게으름에 다소 위안을 안겨다 주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미리 알았다고 모두 거부가 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두 청년의 이야기는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한다. 수백억을 손에 쥐었다가 놓쳐버린 청년들은 과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과거를 안고도 미래를 기대하면서 새롭게 출발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 차라리 모르고 있던 자신들이 더 낫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현상이 뒤늦게 알려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족적인 생각에 머물도록 내버려두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문제다. 두 청년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다. 자신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어느 시점에서는 과거를 돌아볼 수밖에 없으며 다른 누가 아닌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흘려보냈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모두의 운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일찍 알수록 유리하지만 두 청년의 사례에서 보듯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남보다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견을 가지고 접하면 속도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될수록 일찍 사거나 채굴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지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상은 운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력을 테스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속한 개별 사회가 얼마나 새로운 지적 흐름에 열려 있는지를 시험한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 해도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되어 있다면 비트코인 현상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둔감할 수밖에 없다. 이 현상을 깨달았거나 촉이 좋은 사람이 침을 튀기며 전해주어도 대부분은 외면한다. 하물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세상이 모두 비트코인을 알기 전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자신의 실력과 노력 때문이 아닌데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무엇일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괴물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장래 희망이거나 인생 계획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몇 사람밖에 안 된다. 그러나 10년 만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자산이자 목표가 되었다. 외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도 잊을만 하면 다시 등장해서 손실을 확인시켜주는 골칫거리가 되었다. 네, 물론 이 글을 보시면요, 확실히 비트코이너를 위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비트코인과 이 파이코인, 낮은 시간 선호를 가진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이 공통점이 존재하기에 이 글이 비트코인을 위한 글이라도 파이오니어 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파이코인은 다른 코인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야. 우리 파이코인은 다른 타코인과는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본능이 가슴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 파이코인이 매월 크게 엄청나게 펌핑되어서 언젠가는 1파이코인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뛰어 올려서 내가 이것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야지. 이런 두 가지에 성립될 수 없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론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구 요동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넌센스한 일이지만 이 두 개의 이론을 공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낸 게 바로 1파이 31만 4,159달러 글로벌 합의 가격 운동이죠. 웃지 못할 운동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일단 1파이 이 4억에 해당하는 운동이 왜 현실적으로 당장 불가능한 이론인지는 제가 X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얘기가 일단 이 영상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저 비트코인의 얘기처럼 사실 파이코인도 비트처럼 매우 낮은 시간 선호를 가진 생태계이기 때문에 누가 좀 더 먼저 파이를 시작을 하고 알아내었고 채굴을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파이도 누가 더 진득하게 홀딩하고 버티느냐의 싸움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이코인은 비트코인 현상에 가까울까 아니면 알트코인의 현상에 가까울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제 스스로는 이미 결론을 내었고 파이코인은 비트코인 현상에 가깝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비트코인 현상은 작업 증명과 같은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의 정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태계 초기에 얼마나 유의미한 거래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그런 매개체로 사용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홀딩자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휴대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은 파이코인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출시가 된 후 다른 유사한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저와는 그렇게 맞지 않아서 다 무시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없으니 타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코인들이 출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코인을 홍보하는 분들 또는 그 코인을 홀딩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코인은 상장이 되면 기본 100만 원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조만간 1000만 원까지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관심이 없어도 제가 파이를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댓글에도 그런 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까? 생태계가 딱히 마련된 것 같지도 않고 코인의 내재 가치도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블록체인으로서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코인을 그렇게 처음부터 높게 평가를 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받아줄 자금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실까? 저 가격을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의아했던 부분은 그 코인들을 종교처럼 쫓던 분들이 그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막상 거래소에서 1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자 그 코인에 대해서 욕을 하고 스캠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현상에 더 큰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 그분들은 코인이 상장이 되자마자 100만 원, 1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1000원 안팎의 거래가 되기 시작하니 한마디로 편의점에서 1등에 당첨되는 확신을 가지고 복권을 긁어봤는데 꽝이 나온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기준에서는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코인이 시장가에서 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트코인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일은 거래의 의미를 둘 수 있었던 1BTC 1달러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순간이다. 거래에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가치를 단단하게 구축을 해놓은 순간 비트코인은 언제든 수십 배, 수백 배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예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현상을 따르고 있을까 알트코인 현상에 그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런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파이가 비트코인 현상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파이 생태계는 정말 많은 부류가 있습니다. 정직한 파이오니어 분들도 있지만 비겁한 파이오니어 분들도 있고 거짓말쟁이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 아주 긍정적인 분들도 있고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말에는 수많은 파이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파이가 어디에서는 1달러가 되지 않은 가격에 현금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제는 뭐 그런 얘기가 놀랍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어느 정도는 부풀려진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기존 다른 휴대폰 코인 입장에서 그 유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꽝과 같은 존재입니다. 더 이상 채굴할 의미가 없어져야 될 그런 가치인데요. 이런 얘기는 수년 이상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오니어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열심히 채굴을 하고 파이코인을 모아야지 라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왜 파이코인은 다른 휴대폰 채굴코인과 다르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파이오니어 분들도 본능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파이코인은 편의점에서 1등을 기대하고 긁는 복권이 아니라는 거죠. 파이는 비트처럼 낮은 시간 소모를 가진 자산이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파이코인을 더 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얼마를 더 투자해서 파이코인 관련 생태계에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상담 글을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픈 메인넷 시대고 상장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파이코인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P2P 거래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현재 파이 앱을 개발 중인데 저에게도 어떤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 모든 분들은 파이코인을 편의점에서 긁는 복권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1,000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 가치를 알고 있는 분들이죠. 즉 파이 생태계 글로벌적으로 이런 파이오니어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파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현상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파이를 대하는 우리가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치거나 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죠.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리고 그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솔루션이 있는데요. 바로 좀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의 실제 삶과 가정에 좀 더 충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파이를 진정 믿어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파이 관련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파이에 모든 것을 올인을 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파이만 하시는 분들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빨리 지치는 스타일이고 기다리는데 힘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오히려 하루에 한 번 채굴하는 것, 알람 시간 맞춰 놓으시고요. 정해진 시간에 버튼 누르는 것, 하루에 10초 정도밖에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한 찌라시 파이 뉴스들은 되도록이면 보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만약 제 영상 스타일도 맞지 않는다라면 제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하루에 5분에서 10분 신뢰할 수 있는 뉴스만 하나 정해 놓으시고요. 그런 영상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파이를 제외한 더 소중한 부분에 열정과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파이가 2년이고 3년이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크게 지치지 않으시고 큰 스트레스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파이코인이 대박 날 때까지는 가능하면 이 파이 유튜브 영상을 주기적으로 꼭 올리고 싶습니다. 또 그러고 싶은데 그때까지 파이가 대박 날 때까지 많은 분들이 저와 그때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